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두분 배우님은 예, 떨리지만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신 소감 여쭤볼게요. 먼저 네, 박세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크레딧 노래가 영화제용 노래라고 지금 목소리가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니까 진짜 너무 왜?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네. 너무 지금 털려가지고 너무 얼굴을 못 들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희 배우님께서는 옆에서 계속 코로 웃고 계시네요. 네, 예,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방 씬 이후로 혼이 계속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노래를 저렇게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에서 이렇게 또 다시 나오니까 정신을 정말 못 차리겠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독님, 배우님들께 질문 하나 영화 관련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그 악보는 이제 다른 분께서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3년 전에 담쟁이로 전주 왔을 때쯤에 이 원작 작가님께서 디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면서 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근데 사실 그때 시나리오는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폭력에 대항하는 사회 드라마 같은 영화였는데 저는 이거를 좀 사랑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배우님께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선 받으신 인상이 있을 거고 또 각자 맡으신 이제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이용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직도 노래 때문에. 일단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뭔가 어떤 빛이 느껴지고 되게 온기, 따뜻함이 좀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다. 되게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잠깐만요. 진짜 질문이 뭐였죠? 죄송해요. 노래가 계속 맴돌아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해.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캐릭터로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와, 진짜 노래가 진짜 임팩트가 크네요. 야, 예지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얼마나 예지가 매력적인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예지를 내가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첫사랑의 이미지란 어떤 것일까? 내가 그런 첫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랬었습니다. 모두 잘 행복한 네네, 노래도 굉장히 잘 불러주셨고요. 네, 박세현 배우님. 네, 저도 주연 역할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께서 엄청 밝은 역할이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보여준 적이 없는 밝은 모습이라서 저에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저의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제 1 목표는 예지를 정말 사랑하기였고 그래서 영화 봤을 때 예지를 볼 때 눈이 좀 반짝거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먼저 받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분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요. 네. 네, 질문 많은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한재희 감독님 전작도 청소년 기를 다루고 있는데 흔히 사회가 말하는 미디어에서 재생산이 많이 되는 청춘,
청춘보다는 사회의 변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인물들을 자주 그리시는데 감독님께 청소년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작 담쟁이는 사실 27살이라서 청소년기는 아니고요. 저한테 청소년기의 의미는 아직 뭔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냥 욕망대로 뭔가 열정대로 끌리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에 또 손 들어주시는데요. 예, 들어주시면 마이크 차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받고 그리고 나서 앞에 드릴게요. 예, 저는 배우 두 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리는데요. 우선 박수영 배우께서는 그 태권도 선수로 나오고 따로 연습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유미 배우께서는 극 중에 그 잠깐 불리는 별명이 이제 김희선이라는 별명인데 그 별명에 대한 소감이 있으신지. 박세영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태권도부 친구들하고 한 달 반 정도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고 미트 차는 거나 이런 동작 피하는 훈련들 다 받았습니다. 네, 이유미 배우님은 노래와 김희선이랑 별명 때문에 거의 그로기 상태에 몰려오십니다. 네. 답변해 주신다면요. 너무 영광이요. 울지 마. 너무 즐겁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태권도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제 감독님께는 좀 태권도를 다른 종목도 많은데 태권도를 좀 중요한 배경으로 선택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것도 이제 원작 작가님께서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쪽에 또 손 들어주시는데요. 예, 앞쪽 받고 나서 좀 드릴게요. 먼저 여기 계신 분, 예,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이쪽에 계십니다. 저는 감독님께 하나랑 이유미 배우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께는 그 마지막 쪽에 탈원서 이거 내는 신 다음에 그거 이 주영이란 그 캐릭터가 집에 올 때 그 분명히 치마에다가 그 뭐지 밑에 스포츠 바지 안 입고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왔을 때 보면 스포츠 바지 입고 있었던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그 실수 부분인지 아니면 그거 고쳐진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시간 경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미 배우님께는 그 노래방 점수가 훨씬 나은지 궁금해서요. 네? 노래방 했을 때 점수가 얼마나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몇 점이었죠, 저희? 저희 2년 전이라서 사실 그 기억은 기억이 안 잘 안 나요. 근데 뭐 그래도 꽤나 높았던 것 같습니다. 90점대는 확실합니다. 네, 이제 이 영화가 또 90년대 배경이고 특정하게 이제 9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박세현 배우님은 이제 90년대 배경의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영미 배우님은 그 99년이라는 시기를 좀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그 시기에 대해서 두 배우님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박세현 배우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렇지만 저 시기는 처음 해봐서 알려주신 대본이랑 제가 실제로 태권도 선수셨던 분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때 TV 뭐 프로그램이나 노래 같은 것도 많이 찾아서 보고 그랬었어요. 이영미 배우님. 큰일 났네. 저도 저 시대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서 좀 시나리오에서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도 많고, 또 촬영 장소에서 이제 소품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건 뭐야? 이거 뭐 이게 삐삐구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좀 많이 신기했었던,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쪽에 손 들어주시는데요. 예, 저쪽에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받고 나서 이쪽 전달 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뒤쪽에 계십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봐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직업이 상담사인 만큼 공감과 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한 직업인데 자신의 딸에게는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엄마도 결국에는 주영과 예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쨌든 지금 사회보다 이제 99년도 배경에서는 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고,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좋은 어른이지만 자기 딸이 굳이 손가락질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는 어떤 부모나 사실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허락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주영이가 독립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99년 때 뭐 종말론 같은 부분들이 또 이제 국중에 처한 또 캐릭터들이 또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쪽에서 들으셨죠? 예,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상으로 동성애가 긍정적인 시간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우정과 사랑을 헷갈리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영이랑 예지가 사랑이란 걸 인식한 순간은 어디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본인도 사랑과 우정은 구별하시잖아요.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영이가 예지한테 빠진 순간이라고 치면 집에 와서 이렇게 입술에 할 때 약간 간질간질 거리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줬을 때 그때 딱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유미 배우님께서는 노래방 고통을 계속해서 겪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쪽에 계신데요. 예, 이렇게 받고 앞쪽으로 또 전달드릴게요. 저 이유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TMI지만 저도 예지라서 약간 예지 배역에 조금 눈길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예지한테 사람들이 갖는 그 선입견이 된 배경인 예지가 소년원에 가게 된 이유가 혹시 설정이 따로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생각해서 좀 연기하셨을 수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설명해 주신다면요. 감독님이랑 따로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주영이가 지금 보고 있고 겪었던 일들이 이미 나는 다 겪었던 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주영이의 집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뭐 감독님? 네, 정확하게 어쨌든 성희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예지가 먼저 겪었었고 그래서 그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영이를 말렸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시는데요. 이쪽 받고 나서 또 다른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주영이 역할 하신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아련한 예지의 모습 때문에 저는 이게 새드엔딩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주영 배우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박수현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마지막 씬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되게 다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봤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 씬을 찍었습니다. 근데 유미 배우는 또 달라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주영이가 가장 보고 싶은 예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예, 앞쪽에 계신데요. 네,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이유미 배우님께 질문이 전작의 어른들은 몰라요의 가출 청소년 캐릭터랑 조금 유사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약간 그 전작의 캐릭터가 이번에 작품 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저 나름대로 첫사랑 이미지거든요. 저 하나도 안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삶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봤으니 좀 더 많이 억누르면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지는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의, 그리고 남이 봤을 때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 덤덤히 인생을 살아가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앞쪽에서 들으셨죠? 예,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마이크 앞에. 예.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99년이다 보니 조금 어둡고 좀 불안하게 그려질 수 있고 또 두 주인공 역시 그런 상황인데도 색이랄지 굉장히 좀 따뜻하게 그려졌어요. 그런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음악 작업을 또 이번에도 김사월님과 같이 하셔서 또 작업을 하시게 된 이유, 음악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불안한, 어두운. 어쨌든 이 영화를 처음 연출할 때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일 큰 의도였어가지고 이런 색감 그리고 의상, 미술 같은 거를 연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김서월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담쟁이 작업할 때도 뭔가 제 머릿속에 어떤 음악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서로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번 영화의 결과도 서울 음악 감독님의 음악이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90년대 영화다 보니까 그 시대상을 알고 계신 분들은 추억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 90년대를 잘 아시는 분들께는 대사 중에 이제 민토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민토가 뭐야? 라고 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이해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재밌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앞쪽에 계신데요. 예, 잠시만요. 예,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앞쪽에 저희가 여기서 전달 드릴게요. 네. 저는 되게 사소한 질문까지 하고 싶은데, 먼저 그 소감 한마디만 하고 질문하자면, 중간에 종말이 되면 만나고 싶은 장소를 횡단보다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랑 연결돼서 저는 너무 그 장면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건데 그 목걸이 문양이 천사 문양이잖아요. 아니요? 네, 제비예요. 네. 그러면 제비로 설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건데 마지막에 그 사범님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이들 도복이 다 그 이름들이 좀 다르던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나요?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소품팀에서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른 거고, 새로 고른 거는 좀 자유로운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르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그 이름들이 막 다른 거는 사실은 저희 제작비가 부족해서 인데 뭐 이거를 꾸미자면은 그냥 이게 경기도의 어떤 제작비가 부족해서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었는데 듣고 보니까 예, 굉장히 좀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배우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겠지만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 이게 또 캐릭터를 이해하고 이 영화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들었을 때 느끼신 어떤 감상과 어떻게 좀 연기에 반영했는지를 여쭤볼게요. 박수현 배우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목을 듣고 흥미가 확 생겨서 대본도 더 기대하면서 읽었었고 뭔가 천국은 갈 수 없지만 해서 위기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사랑 영화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랑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되게 제목만 보고 정말 설명을 잘해준 긴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짤막한 그런 말이 아니라 되게 긴 문장으로 나를 설득시켜주는 그런 제목이어서 되게 흥미롭게 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 중에 한두 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중간에 들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이쪽이십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김연목 배우님이 정말 감초 역할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모네 집으로 놀러 갔을 때 술 마시고 하는 장면에서 되게 애드립이나 이런 장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얘기 부탁드립니다. 이유미 선생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도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엄청 지방에서 작가님 사진은 동네에서 산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립되어서 촬영을 했었어요. 바다에서 찍을 때도 몇 곡 추고 다시 앉아라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앉지 않고 계속 서서 다 웃을 때까지 계속 춤을 춰주시고 사운드가 비지 않게 계속 이렇게 툭툭툭 술 마실 때도 그렇고 계속 웃겨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대본이 뭐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이게 대본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냥 뭘까요? 해줘.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저도 대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마무리가 안 돼요. 되게 더 취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정리된 느낌? 우선은 막 취해서 뛰어가고 막 그런 것도 되게 길게 찍고 막 바닷가에서도 현목 배우가 이렇게 이어폰 같이 자기 후드티 끼워가지고 막 하고 더 취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절제하신 느낌. 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김영욱 배우님하고 GV하면 김영욱 배우님은 이렇게 영화에 대한 설명보다 어떻게 해야지 한 번 더 웃길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안 하셨나요? 그럼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질문 처음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TMI지만 99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것을 향수를 느끼는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하라 MC들도 되게 즐겨보면서 오늘 영화도 되게 소품 같은 것들이 너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델몬트 옛날에 주스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유리컵에 막 스프링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연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썼던 소품이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저희 주영방하고 성희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세트처럼 도배 장판까지 다 해가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99년도에는 또 태권도 대회장이 또 매트도 다르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새로 다 깔고 저예산 영화인데도 미술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같은 맥락에서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린 거 아마 로케이션 때 건물이라든지 빌딩 찾는 것도 90년대 분위기의 빌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로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 저희 여기 로케이션을 해주신 나예은 PD님이 와 계신데요. 네, PD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아, 네. 네,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걸로 넘어가고요. 아마 질문 하나 더, 5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돌아보셨는데, 네,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그 전주 영화제 매거진에서 감독님이 해주신 인터뷰 중에 실제 감독판은 보다 사랑 이야기 조금 더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본 영화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감독님이 무척 아끼는 씬이 있다거나 혹은 담기지 못해서 아쉬워서 관객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씬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은 이게 개봉용이고요. 그 감독판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가 더 분량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제 예지랑 성희가 그 이모집 시퀀스에서 슈퍼에 갔다가 이제 껌을 훔친 걸로 오해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골길을 걸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철권 게임을 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10,000원 주면 이제 노래방 간다고 좋아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배우들이 굉장히 귀엽게 잘 촬영이 돼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상영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미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 노래방 씬이 평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첫 상영을 같이 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떨린 마음으로 즐겁게 봤고요. 주영이의 사랑과 또 우정을 하면서 제가 사랑하느라고 못 챙긴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표현해보려고 했던 제 그 촬영 기간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다시 지키고 싶은 주영이의 마음을 어리숙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그 주영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그걸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제 스태프 배우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저희 영화 귀엽게 봐주셨다면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